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정 후 피로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정 후 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후에 남성들은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다음 날쯤이면 충분히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요, 이 사정 후에 피로감을 아주 극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사정 후 피로증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정 후에 나타나는 피로감이 수일 또는 수주일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을 해치는 정도여서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고,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증상들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정 후에 나타나는 피로들은 사실은 대개는 신경피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피로감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권태감, 몸이 나른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네, 무력감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예전에 들던 웨이트 할 때 들던 무게를 못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정 후에는 도대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지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뭔가를 이해하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상대방의 얘기에 집중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많이 감퇴됩니다. 잘 까먹죠. 그리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또 머리가 안개 낀 듯 하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머리가 안개 낀 듯 막지 않다. 그리고 이제 눈이 침침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요. 뭔가 사물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금방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눈이 금방 피로해지는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력도 많이 약해집니다. 잘 안 들린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이명이라고 해서 귀가 울리는 거 있죠. 귀 울림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욕이 감퇴됩니다.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귀찮고 힘듭니다. 그리고 식욕도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성욕도 많이 감퇴돼서 관계에 대한 의욕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대개의 증상들이 어떤 증상입니까? 신경쇠약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신경쇠약증에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신경 반응이 떨어지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신경 반응이 늦어지고, 또 어떤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약해지는 이런 증상을 일반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모 활동이 일어납니다. 정액을 배출하는 게 바로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액의 소모가 일어나죠. 근데 이 정액의 소모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이 사정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준의 성호르몬이 쓰여지게 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성에 관련된 신경활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활성 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들이 소모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런 물질들이 이제 소모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미네랄도 소모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연입니다. 고안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아연이 소모가 일어나죠. 자, 이런 소모가 발생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소모는 회복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젊은 층 같은데 20대의 경우는 한 3일 정도 좀 지나면 처음에 이렇게 높았던 것들이 이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는 뭐 한 4일, 40대는 5일이나 6일, 50대쯤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또 적정한 성적인 욕구나 흥분을 다시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소모가 너무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잦은 소모로 인해서 충분한 회복기를 거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과도한 사정. 어린 시절에 너무 자위가 많았다든가 또는 성관계가 너무 많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타나죠. 하루에 여러 차례 자위를 한다든가 매일 자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사정 빈도가 너무 많고 또 이런 사정 빈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됐을 때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회복도 되기 전에 소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신경이 쇠약해져서 기능이 아주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정 외에도 유정, 또 몽정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유정은 뭐냐면 정액이 새는 증상입니다. 약간만의 성적 흥분, 스킨십만 가지고도 정액이 나도 모르게 새어버려요. 팬티를 적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병이죠.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데 간혹 이 유정 증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정 증상이 장기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정액이 계속 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누적적으로 새는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은 또 성신경이 아주 쇠약해지는 문제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몽정도 있습니다. 나는 사정도 많이 안 하고 성관계도 많이 안 하고 유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에 사정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몽정은 뭐 생리적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좀 병리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너 번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치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속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정후 피로 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소모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 이런 사정후 피로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해결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양질의 영양물질 섭취 이게 중요하고요. 뇌나 신경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하고 단백질이에요. 오히려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렇게 단맛이 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이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양질의 지방하고 단백질, 왜 그러냐면 뇌의 구성 조건도 대부분이 뇌 실질은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성호르몬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이 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후 피로증후군 시달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뇌신경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기능에도 또 성기능에도 아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를 한번 하시고요. 그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인지질 같은 양질의 그 구조지방이 너무 적은 경우에 특히 이런 사정후 피로증후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히 갖추어진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계란입니다. 계란이 가장 훌륭하게 이 구조를 이루는 지방과 단백질을 갖추고 있는 완전식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노른자에 뇌하고 신경을 구성할 수 있는 이 지방을, 양질의 지질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맑은 혈액. 혈액이 맑아야 돼요. 자, 이런 걸 아무리 좋은 영양물질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뇌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아요. 고중성지방, 혈액이 끈적거리거나 걸쭉거리면 요 섭취된 영양물질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설령 이동한다 하더라도 뇌 세포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딜리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은 먹는데 전달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뇌가 여전히 영양적으로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영양학적인 조건 외에 휴식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휴식은 수면이죠.
그래서 수면의 양과 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자는 수면량이 너무 적어. 4시간, 6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항상 피곤한 것 같아. 낮에 졸기도 하고. 그러면 양을 늘리셔야 되고요. 낮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 주기도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잘 때도 수면의 질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빛이 많이 들어와서 중간에 잘 깬다. 주변이 너무 소란스럽다. 그러면 빛을 차단하고 소란스러움을 줄여서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좀 오래 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뇌가 전체적으로 뇌 신경의 영양 공급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뇌 신경의 영양 공급이라든가 휴식이 충분히 제공이 되면 당연히 뇌 신경이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선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이 성선 기능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이 성선 기능의 회복이 가역적인 분이 있고 비가역적인 분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러고저러고 해봤는데 이거 뭐 계란도 많이 먹고 또 혈당 높이지 않으려고 탄수화물이나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방도 많이 태우고 뱃살도 좀 뺐는데 그런데도 저게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비가역적인 거예요.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사정후 피로증후군이 나타나기까지 그 원인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자발적으로 좀 회복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잠깐 나빠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역적으로 회복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알아왔어요. 그런데 병원 가면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건 뭐 특별히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갖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지내온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노력을 해도 가역적인 수준이 잘 안 돼요. 더 나빠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비가역적인 수준인데 이럴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 자연계에는 천연 약재 중에서 이런 뇌하수체라든가 성선 기능을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종의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이런 영양적 기초랑 그리고 의학적인 도움을 같이 받으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대안도 못 가졌기 때문에 되게 절망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께 이건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실천해 보시면 웬만한 경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정후에 극심한 피로가 나타나는 사정후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